안녕하세요. 아제이슨입니다. 진정한 정답은 바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입니다. 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실 요즘 제가 딱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메인 직장에서 은퇴한 뒤 시설관리 직종으로 이직해서 일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흘렀네요. 50대 초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전기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몇 개 더 취득해서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저처럼 인생 2막을 치열하게 준비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절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 채널의 주 시청자층이자 지금 인생 2막을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최신 인구 통계를 잠시 살펴보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세대는 바로 50대입니다. 무려 872만 명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60대 인구가 777만 명. 놀랍게도 이 60대 인구가 미래의 50대인 40대 인구를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앞지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40대, 50대, 60대 세 연령층을 다 합치면 그 숫자가 2427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1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이나 초고령층을 제외했을 때 국민 절반 가까이가 바로 우리 중년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각종 자격증 취득 등에 도전하면서 재취업 등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목말라 하고 우울감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지 바로 이 거대한 숫자가 그 배경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고 가장 힘이 센 세대입니다. 오늘부터 이 거대한 중년의 삶을 대변하고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삶의 양상 역시 더욱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성격과 살아온 행로에 따라서 인생의 굴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후회와 실망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법적 다툼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한창 나이에는 돈이나 인간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 어떤 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절대라는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가능하면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겠죠. 최근 나이 드신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나이 들어서 하면 바보 소리 듣는 일이나 안타까운 일이 순위에 따라 정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5가지를 제가 순위를 정해서 제시해 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후회 1위는 역시 돈 얘기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통장에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현금, 자금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현금 부자는 그 정도의 큰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현금을 넣어두고도 정작 가족이나 지인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조차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젊었을 때 그렇게 아끼고 절약했으니까 이제 좀 쓰면서 사세요. 진심으로 권유를 해도 대개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이것 갖고도 모자라, 더 아껴야 해, 이렇게 답을 하시고 소비를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신기한 거는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일수록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도 벌벌 떨면서 쓰신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는 재산은 가장 많지만 노년의 행복과 만족을 스스로 외면하는 가장 안타까운 방식의 삶,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는 것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불행과 자기 희생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런 부자는 아니지만은 직장 생활은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되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조기 수령한 국민연금만큼은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노후 준비의 목적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불안함 없이 현재의 나를 위해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모은 돈을 쌓아두고도 쓰지 못해 후회하는 삶 대신 현명한 소비와 투자를 통해서 인생 2막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을 얘기해 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타까운 후회 2위는 집만 깔고 앉아서 외출도 못하는, 즉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서 현금 흐름이 없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집값이 10억, 20억 하는 집에 살면서도 노후를 즐길 현금이 없어서 평생 집만 깔고 앉아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집 하나라도 있는 것이 참 다행이지만 현금 흐름이 없으면 노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고립돼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지만 집 하나 있는 거라도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도 정말 많습니다. 자식에게 해준 것도 없다는 마음에 집이라도 물려주고 싶어서 빚 없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저는 노후에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이런 희생은 결국 삶의 활력 상실로 이어져서 인생 2막에 해봐야 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후회하는 세 번째는 나이 60이 넘어서 체력적으로도 무리한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체력입니다. 흔히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만은 이건 정신적인 측면의 얘기일 뿐 현실의 자영업은 하루 종일 매달려야 하는 고강도 노동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젊은 20대, 30대 청년들도 웬만한 체력이 아니면 못 버티는 것이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장사라도 안 되면 잠이 안 오고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려다가 오히려 돈과 건강 모두 잃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왜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리스크까지 안아야 되는 자영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정신적인 만족감보다는 현실적인 건강과 체력 소진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오는 안타까운 선택을 피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업무 부담이 덜하고 작지만 리스크 없이 꾸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자영업의 고통 대신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건강과 여유를 지키는 삶을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후에 사순위, 요행을 바라면서 퇴직금, 쌈짓돈을 탕진하는 투기입니다. 평생 해보지도 않은 주식, 코인, 다단계에 퇴직금이나 쌈짓돈을 투자하는 행위. 이거 노후자금 잃는 직접적인 경제적 위험입니다. 은퇴 후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나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누가 돈 벌었다, 뭐 이런 기사 보고서 혹해서 평생 안 해본 주식이나 코인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 코인 많이 올랐죠.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지 누가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투자금을 다 날려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잃게 되면 노후 정말 치명적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태도와 함께 현실적인 후회가 동반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굳이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소액으로만 시작하십시오. 노후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는 자금으로 투기에 나서는 것은 노년의 삶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후에 5순위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노후 기반을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자식의 사업이나 결혼을 위해서 무리하게 재산을 전부 지원하거나 재산을 미리 주고 자식의 눈치 보면서 경제적인 종속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요즘엔 이런 분들 많이 없어지긴 하셨는데 심각한 것은 자식의 사업이나 결혼을 위해서 집까지 팔거나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전부 지원하고 정작 본인은 월세로 밀려나는 부모님들입니다. 이건 주거 안정성도 잃고 자식한테 종속돼서 가장 비참한 노년을 보내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뭐 객관적으로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지만 부모 스스로의 결정이고 재산 문제로 보아서 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배치했습니다.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힘들다면 자식들도 결국 힘들어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자 가장 확실한 유산입니다. 노후 자금을 자식한테 모두 내주고 평생 후회와 비참함을 겪는 일 피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안타까운 상황의 공통점은 외부 강요가 아니고 모두 스스로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얘기들은 특별한 일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가 노년에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선택을 하든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